저는 의정부 양주지사 미래인 영어수학 교경영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 이보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원장님들 앞에 서서 떨리는 것 같아요. 항상 올 때마다 진짜 많이 준비를 하고 오는데 정말 떨리고 기쁘고 하는데, 제가 이제 걸어온 이 길과 경험이 원장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함께 귀한 시간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살 때 7살 차이 나는 동생이 다니던 학원에서 선생님이 갑자기 그만두셨다고 해서 얼떨결에 면접을 보고 학원 강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했던 게, 제가 지금 40살이니까 20년이 되었고, 그리고 미래엔과는 6년째 이제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의 학원 생활을 돌아보면 처음부터 그렇게 준비를 해서 내가 강사가 되어야겠다, 학원 원장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되게 많이 힘들기도 했고, 막 울기도 울고 막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한 이제 생활했던 것들을 잘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이제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개를 다시 한번 하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살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학원 강사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 동생이죠. 그 놈이 갑자기 네, 여름방학이었는데 쉬고 있는데 갑자기 막 오더니, 누나 학원 선생님 해볼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학원 선생님이야? 그랬더니 우리 학원에 영어 선생님이 그만뒀는데 원장님이 너무 힘들대. 면접을 보는 사람이 없대. 근데 내가 우리 누나 영어 전공이라 그랬더니 한번 와보라 그랬는데 누나 한번 가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뚫레뚫레 면접을 보고 이제 수업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수업을 시작을 했는데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칠판에 글씨 쓰는 방법도 모르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어떤 꼬마애가 와서 선생님 저 이것 좀 알려주세요. 그러는데 선생님이란 그 단어가 귀에 확 박혀가지고, 내가 선생님이라고? 되게 듣기 좋다. 그러고 이제 천직으로 알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학원 강사, 보조 강사였죠. 보조 강사부터 시작해서 전임 맡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과 팀장 맡고, 부원장까지 이제 경력 쌓고 나서 이제 아이 출산을 하고, 첫째를 출산을 하고 80일 만에 또 학원으로 돌아갈 만큼 학원 일이 진짜 좋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2018년에 미래엔 영어 학원에서 1년간 강사로 근무를 한 게 이제 그게 발판이 되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1년 동안 했던 그 저희 호원 베스트점 원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저의 진짜 참 스승님이시고요. 그리고 이후 2019년에 둘째를 낳고 다시 학원으로 복귀를 해야 되는 시점에 코로나가 터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학원에 공부방을 시작해 봐야겠다. 그리고 저희 방 한 칸에서 공부방을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공부방이 조금씩 성장을 해서 그 방 한 칸에서 30클럽 달성하고 거실로 나오고, 거실에서 이제 50클럽 달성해서 학원으로 나온 다음에 2023년 9월에 학원을 확장했고, 그리고 2024년 제가 사례 발표할 때 저 꼭 70클럽 할 거예요 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1월에 70클럽을 달성했고요. 지금은 80명 정도 친구들이랑 같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공부방 초창기의 모습이에요. 아파트 들어가면 그 34평 마지막 방에 있는 거기에서 책상 6개 두고 수업을 시작했고요. 6개씩 5타임 하면 30명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6개를 둔 것도 이제 그 계산을 한 거죠. 페이 계산을 해가지고 6명씩 30타임 이렇게 나오면 강사 페이보다 쏠쏠하겠다 하고 이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거실로 나올 때 저희 아들한테 이제 약속을 했어요. 거실로 나가게 되면 우리 TV도 없애야 되고 소파도 없어야 되는데, 엄마가 이한이한테 약속을 할게. 3학년 되기 전에 엄마가 나가게 해줄 테니까 거실 조금만 빌려줘로 이제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이제 다 없애고 책상 10개 놔두고 가운데 테이블 놔두고 나서 여기서도 이제 50명 정도 수업을 했는데, 여기서도 너무 복잡한 거예요. 50명 정도가.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이제 그 옆에 부동산 사장님한테 학원 상가 나면 저 좀 꼭 불러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린 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딱 그 시기가 맞아가지고 학원 이제 2층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아파트 상가고 하다 보니까 다른 원장님들이 되게 신축 아파트의 대단지인가 봐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758세대고요. 여기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원장님들 학원 근처에 되게 가까운 학교가 몇 분 거리예요? 되게 가까우시죠, 다들? 그쵸. 저희는 정말 없어요. 보시면
정말 멀죠. 네. 진짜 멀어요. 왜냐면 여기가 학교 부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지금 단지가 너무 작다 보니까 학교 부지가 캔슬이 되고 저기 멀리에서 이제 저희 학원을 찾아주고 저희 아들도 걸어서 15분씩 이제 등교를 하고 저쪽 이제 멀리에서는 막 30분, 20분인데 저희 학원을 찾아오는 이유가 뭔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멀죠. 되게 걸어오는데도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막 걸어와요. 그러면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네, 2층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저희 학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용실이랑 학원밖에 없고 이렇게 코너를 쏙 돌아가면 이제 분리된 공간 같이 이렇게 저희 학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칸은 수학교실이고 한 칸은 영어교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되게 신기한 게 원래 한 호실인데 두 분이 쓴다고 이제 벽을 치고 문도 달아놓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는 인테리어에 돈을 하나도 들리지 않고 되게 감사하게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영어 교실이고요. 영어 교실은 책상 20개, 보조 테이블 3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20명 동시간대 들어가는 때도 있고 평균적으로 한 12명에서 15명 정도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수학 교실이고 이제 여기는 상패 받은 거랑 이제 현관에서 딱 보일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 친구들은 교재를 다 놔두고 다녀요. 그래서 파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다가 파일보다는 저희 바인더 사용해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깔끔하게 정리해놨더니 아이들도 더 빨리 찾기 쉽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수업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학원 생활을 하면서 연간 교재 라인을 잡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스트레스고. 그래서 반별로 학생별 수준도 되게 제각각이고 평균을 맞춰서 수업을 한들 아이들한테는 이제 편차가 있었을 텐데 미래엔을 만나고 그런 교재 스트레스가 싹 해결이 되었어요. 그리고 미래에는 다른 프랜차이즈에 없었던 리딩타운이라는 다독 과정이 있었던 것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20년 가까이 강사 생활을 하면서 또 지금까지 학원을 운영해 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첫 번째로 교재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좋은 교재와 커리큘럼이 강사의 수업력을 끌어올리는 중심이기 때문에 교재를 굉장히 자세하게 봤는데 미래엔 교재는 이상적인 아웃풋을 낼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이렇게 촘촘하게 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단어나 리딩이나 그런 그 파트별로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말하고 읽고 쓰고 단어 문법까지 굉장히 그 영어의 6대 영역을 골고루 학습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두 번째로는 미래에는 이제 교과서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교과 과정에 딱 맞게 설계되어 있는 좋은 영어 교재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신 수행평가에 강한 학습 아웃풋이 나오는 거였는데, 리딩타운 70교재를 보시게 되면 워크북에 매핑이랑 서머리하는 그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그 라이팅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고,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교재가 라이팅 빌더 시리즈인데, 이 라이팅 빌더 1, 2를 하고 3까지 딱 하게 되면 아이들 그 쓰기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고, 라이팅을 했는데 문법 실력이 정말 많이 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그 단계가 있어요. 이지파닉스 플러스, 그리고 라이팅 빌더, 그리고 스토리타운 3단계. 그 과정을 탁탁탁 넘기게 되면 아이들이 진짜 폭발적으로 이렇게 확 느는 게 정말 이렇게 소름 끼치도록 놀라웠던 그 과정이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또 한 부분은 교재 개발 의도가 온전히 담긴 스터디 플랜이에요. 그러니까 스터디 플랜이 아무리 있어도 이거를 쓰지 않는 원장님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저는 스터디 플랜을 파닉스부터 중등 라인까지 쫙 뽑아서 다 써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거를 이제 만드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얼마나 많은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셨겠어요. 그래서 그거대로 하면 되게 촘촘하게 빠짐없이 수업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스터디 플랜을 활용하고, 그리고 5번째는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아이가 갑자기 말한 그 디테일이 있는데, 교재가 굉장히 예쁘잖아요. 굉장히 컬러풀하고 예쁜데 거기에도 하나의 디테일이 숨어 있어요.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커리큘럼은 나선형 구조로 설계된 학습 진도, 반복 노출력, 자신감 향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선형 구조로 설계된 학습 진도라고 하면 그 스토리 1-1에서 비인칭 주어 it과 비동사, 그 다음에 그 구문을 배우면 1-2에서는 그 6, 7페이지 첫 페이지에서는 다른 문법은 전혀 수록되지 않고 1단원 1과에서 배웠던
1단계에서 배웠던 그 내용이 그대로 수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새로운 교재를 받아도 내가 배웠던 교재네, 내가 배웠던 내용이랑 주인공만 달라졌네, 그러고 굉장히 재미있게 쑥 들어가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신감도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되고요. 그리고 반복 노출이라는 거는 듣고 말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저랑 수업을 하면서 5번, 6번 이상 만나면서 계속 말하고 계속 듣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집중 타임을 적절하게 끊어놓은 학습 마디, 요 학습 마디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잘하는 친구들은 뭐 이렇게 2칸 묶어서 하고 오기도 하고, 뭐 좀 더 잘하는 친구들은 3칸 묶어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아이들의 성향이나 컨디션이나 그런 학습 그 레벨에 따라서 그렇게 적절하게 끊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 부분이에요. 교재 그 컬러나 그림이 정말 예뻐요. 그러니까 다른 프랜차이즈 교재보다 훨씬 예쁘고 훨씬 컬러풀한데, 제가 4년 동안 이거를 못 캐치했는데 어느 날 아이가 오더니 선생님, 제가 단계가 높아갈수록 이거를 발견했는데 선생님 그거 아세요? 이랬는데 원장님 혹시 아시겠어요? 우리 교재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달라요? 이러는 거예요. 보세요. 페이지마다 저 표시가 달라요. 마야는 벌집이고 알라딘은 지니 램프, 조약돌. 요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세심한 부분도 디테일하게 교재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교재 내용은 참신하고 좋게 만들었겠어요. 우리 학생이 선생님 진짜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교재가 너무 예쁘고 너무 좋다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되게 예쁘죠? 네, 그렇게 되고. 이거는 이제 아웃풋에 대한 확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중등 과정까지 계속 그 미래행 교재를 써요. 중앙영문법, 올인원, 리더스 솔루션 다 쓰고, 그리고 시험 대비할 때도 계속 그 본 진도는 유지하면서 교과서 내용을 이제 서브로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잘하는 친구들은 2주면 교과서 이제 한번 훑고 시험 문제 풀고, 그다음에 좀 더 잘하는, 이제 정말 잘하는 친구들은 그냥 뭐 170 라인 나가는 애들은 그냥 교과서 한번 훑어보고 시험 봐도 100점 나오고 A등급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 아웃풋에 대한 확신, 중등 라인이 조금 뭐 이렇게 모자라는 건 아닌가요? 라고 하는 걱정이 되시면 저 믿고 그렇게 중등 라인까지 쭉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표인데, 저희 시간표는 30분 단위로 끊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처음에는 1인 원장이었는데 한 칸씩 보시면 원장님 1시부터 2시까지, 2시부터 3시, 옆에는 1시 반에서 2시 반, 2시 반에서 3시 반, 요게 이제 등원 시간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거를 요렇게 끊어놨냐면, 1시간 안에 책상이 20개라고 해서 한 타임에 20명이 확 들어와 버리면 제가 손이 가지 않는 친구들도 굉장히 있을 거고, 그리고 아무리 적절하게 마디를 끊어놓는다 한들 듣는 리스닝 시간은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저한테 코칭을 받으러 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한 게, 한 10명씩 끊어서 들어오면 요렇게 듣고 빠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30분씩 촘촘하게 이제 짜놨고, 그리고 항상 그 시간표는 픽스예요. 1년 내내 요렇게 해서 어머니 학기 중에 이제 봤거든요. 어머니 이번 연도에는 몇 시라고 이제 말씀 주세요 하고 이제 시간표를 쫙 확정을 하면 방학 때도 바뀌지 않고, 방학 때는 중등 라인만 위로 올려서 11시부터 1시 중등, 그리고 1시부터 6시까지 초등 해서, 초등은 바꾸면 안 돼요. 초등은 왜냐면 스케줄이 굉장히 많고 아이들이 막 피아노, 태권도 갔다 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표가 많이 바뀌면 아이도 힘들고 선생님도 힘들고 학부모님들 힘들어서 1년 내내 계속 저희는 이렇게 가니까 다른 학원을 저희한테 맞춰주세요 이렇게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것도 이제 세팅을 해놓은 건데, 계속 오면은 저 몇 분 남았어요, 몇 시에 가요, 저 파워북한 언제 봐요, 막 그러고 이제 물어봐요. 그래서 그런 말도 나오지 않도록 제가 컴퓨터에다가 알람을 세팅해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30분에 들어온 친구들은 20분 알람을 듣고, 정시에 들어온 친구들은 50분의 알람을 듣고, 그 알람이 딱 울리면 하던 거 접어놓고 바로 파워북카를 보러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업 루틴을 정해 놓으시면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한꺼번에 오고, 그렇게 해도 한눈 한손으로 컨트롤 될 수 있는 수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보강 프로그램인데, 저희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 4회로 운영을 하고요, 원장님. 금요일은 제가 이제 클리닉 데이라고 해서 보강 데이를 운영하는데, 보강 데이도 일주일에 한 번 꼭 하는 건 아니고 2주일에 한 번이나
4주에 한 번 정도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 보강데이를 그냥 운영을 하다 보면 아이들의 결석 빈도가 너무 높아요. 기분이 안 좋아서 못 오겠어요. 힘들어서 못 오겠어요. 소풍 갔는데 좀 쉴게요. 그리고 금요일에 갈게요. 그럼 금요일은 제가 서비스로 해주는 건데 이게 제 의무가 되다 보니까 2주일에 한 번이고 4주일에 한 번이고 제가 정해놓은 날 보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선생님들이 원장님들 힘들지 않고 보강데이를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프레임을 짜서 항상 이 프레임으로 나가면 어머님들이 보시고 아 내일 보강이구나 하고 이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보강에는 결석자랑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 오세요. 그러면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도 그냥 와가지고 뭐 40분을 공부하든 50분을 공부하든 2시간 공부하고 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저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업적인 부분인데 제가 아까 루틴을 정해 놓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루틴은 들어오자마자 출결 체크를 찍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숙제 바구니에 숙제를 넣어요. 그리고 뒤를 돌면 파일에서 파일을 꺼내고 자리에 앉아서 이제 다독과 저희가 따로 하는 라즈키즈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듣고 원서 읽기를 한 다음에 교재를 가지고 선생님한테 와서 이제 진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영상이 나오나? 이제 찍어봤는데 굉장히 어색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게 영상을 찍어서 되게 뚝딱뚝딱 움직이는 거지 그냥 원래대로 하면은 되게 착착착착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출석 체크, 숙제 제출, 교재 챙겨서 영어 독서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와서 진도 시작하면서 플랜대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수업 분위기인데 보면 되게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원장님들이나 지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여기는 왜 이렇게 수업이 조용하냐고 했는데 저희는 서 있는 거 금지, 몰라요 금지, 자리에서 그냥 물어보기 금지 이런 것도 잘 이렇게 아이들한테 훈련을 시켜놔서 굉장히 조용하게 선생님들도 목소리 되게 조용하게 수업을 진행해 주시고 있습니다. 듣고 말하는 소리랑 쓰는 소리랑 선생님 목소리랑 그런 소리밖에 없어요. 그리고 떠들래야 떠들 수 없는 구조예요. 미래는 이 프로그램이. 그래서 신규 학생이 와도 이제 막 책상 두루룩두루룩 막 거리면 저 옆에 친구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그렇게 녹아갈 수 있도록 그냥 그 세팅해 놓는 분위기가 굉장히 이렇게 정돈된 분위기면 아이들도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랩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여기 친구들 1학년 친구들도 어학기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루틴을 잡아놓는 편이고요. 그리고 자기주도 시스템으로 동시간대 최대 20명까지 들어가도 소란스럽지 않게 착착착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1시간에는 12명에서 15명까지 수업을 운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15명까지 혼자서 이렇게 수업을 했어요. 근데 선생님들은 이제 힘드니까 2분 앉혀 놓으시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이게 작은데 나오나? 이게 조금 빠르게 돌린 거거든요. 지금 수업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 앉아 있고 저희는 아이들이 움직여요. 저는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보시면 요것도 굉장히 조용하게 듣고 말하고 아이들 이제 설명하고 보내면 또 다시 와서 설명 듣고 이렇게 해서 계속 눈을 돌아가면서 수업 분위기가 어떤지 봐주셔야 돼요. 이제 멍 때리고 있거나 그러면 누구야 와볼래 이렇게 해서 또 보고 이제 잘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제 루틴대로 돌아가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교재는 커리큘럼대로 차근차근 영역별로 다양하게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영역별로 운영을 한다는 게 뭐냐면 저희는 이제 월, 화, 수, 목 4회니까 월, 화, 목은 메인 교재를 사용하고 수요일에는 서브 교재를 사용하는데 만약에 파닉스라이면 쌤을 넣어주고 스토리 과정이면 뭐 라이팅, 그래머, 뭐 톡톡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아이들별로 차등하게 넣어줄 수가 있고 이게 이제 며칠 전에 저희 친구들 신입생이 왔는데 저는 이제 항상 영어 학원을 다녀봤으면 교재를 들고 오세요 하거든요. 근데 S사 그 친구들이 교재를 가져왔는데 그 S 교재랑 브릭스 과정 이렇게
그 외부 교재를 쓰는 학원도 있고, 또 얼마 전에 친구는 정말 달랑 그 삼성영어 교재를 딱 갖고 왔어요. 그래서 두 자매였는데 이 동생은 스토리를 하고 두 번째 언니는 문법책만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정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을 텐데 왜 원장님이 이렇게 쓰셨는지 이게 되게 의아해했어요. 그러니까 스토리랑 문법이랑 같이 나가야 되는데 스토리 다 하고 어머니 문법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저희는 이게 아니라 문법도 있고 단어도 있고 듣기도 있고 스토리도 있어요. 그랬더니 교재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어머니 교재 영어가 늘 것 같은데 만족스러우셨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만족스럽지는 않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영역별로 되게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선형 구조로 설계된 학습 구정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이제 해당 학년에 가면 3학년 친구들이 첫 수업에 갔을 때 이 친구는 알파벳을 모르는데 나는 영어가 막 들리고 보이고 하면 선생님 저 영어 부장 됐고 선생님이 뭐 질문했는데 저 맞췄어요. 그러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3번은 아이 컨디션에 따라 유연하게 학습 플랜 마디 조절이에요. 만약에 이제 이한이가 학원에 왔는데 이한이가 오늘 기분이 너무 안 좋으면 한 칸씩 줄어서 가면 되고, 그리고 이혜리가 수업에 왔는데 오늘 기분이 너무 좋고 선생님 저 공부 너무 잘 돼요. 그러면 조금 길게 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절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논술 수행평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딩타운 70까지 했으면 다 라이팅 되니까 아이들이 먼저 작성해서 저는 이제 교정만 해서 완벽 대비시켜주고, 그리고 반복이 필요한 반복 학습이 필요한 아이들이 꼭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게 또 룰로 정해놨어요. 파이널 테스트를 봤을 때 85점 이상이 되지 않으면 그 교재 다시 라는 걸 어머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친구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말을 해놓고 해서 우리는 85점 안 넘으면 요 교재 다시 해야 되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러면 아이들은 새 교재 받는 걸 진짜 좋아하잖아요. 게임 랩업 하듯이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랑 나랑 같이 들어왔는데 얘는 2-1인데 나는 아직 1-4야. 그러면 기를 쓰고 막 공부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학습 반복 룰을 정해 놓으시고, 6번이 제일 중요한데 6번은 그러니까 원장님이시든 강사님이시든 이제 수업을 할 때 한눈 한 손으로 컨트롤 될 수 있는 수업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어디에 손을 뻗어서 내가 뭘 집었을 때 그게 딱딱딱 나올 수 있게, 그리고 어느 시간에 이렇게 봤을 때 누가 안 오고 이런 거를 항상 이렇게 생각해 놓고 수업 시스템 룰을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업 시스템도 좋고 교재도 좋고, 그러면 원장의 역할은 무언가, 그리고 나는 되게 바쁜데 왜 나는, 그러니까 남들은 나의 바쁨을 알아주지 못하는가라고 이제 하고 제가 수업 루틴을 찍어본 건데요. 보시면 제가 굉장히 바빠요. 눈이 막 저렇게 핑핑핑 돌아가고 입도 엄청 많이 돌아가고 손도 엄청 많이 돌아가는데, 그거는 아이들한테 얼마나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라서 제가 한번 찍어봤고, 그리고 계속 눈을 마주치고 계속 귀를 열고 계속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담을 할 때 티칭 수업이 아니면 아이들의 학습이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학부모님도 계셨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어머니, 제가 50분, 100분 앞에서 아무리 티칭을 한들 이 친구가 모르는 걸 선생님이 캐치하지 않으면 이 친구는 수업에 얻어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음을 어떻게 정확하게 하는지, 문법에서 어떤 부분에서 모르는 건지 선생님이 일일이 다 알고 있어야지 그게 정확하게 배워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티칭 수업보다 코칭 수업, 요 개별학습 수업이 아이들한테 정말 좋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은 그런가요? 그리고 어머님들도 납득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체계적인 시간표 구성 운영하시고 수업 시작이랑 진도 확인은 저는 항상 아침에 10시면은 이제 출근을 해요. 출근을 해서 이제 아이들 교재 싹 보고,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을 열심히 해주셨지만 그래도 조금가다 이제 로스 나는 부분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접어놓고, 그리고 아이들 오탈자 있는지 확인하고 이제 선생님한테 피드백 있는지 적어두고, 그리고 항상 귀 기울여서 발음 듣고 어려운 거 없는지 물어보고, 그리고 아이들 수만큼 눈, 고, 귀, 입, 촉각 다 열어놓고 이제 수업을 하는 편입니다. 네. 되게 바빠요. 아이들도 바쁘고 저도 바쁘고 선생님도 바쁘고 한데, 그래도 되게 조용하게 착착착 진행되는 거 보면은 아이들 자기주도 학습이 정말 잘 잡혀 있구나 라고 느끼는 그런 영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더 추가를 한 부분인데, 저는 파닉스 교재가
아이들한테도 가장 기본 발판이 되는 교재고,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니까 맡겨줬을 때 학부모가 나를 신뢰하게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교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교재도 마찬가지지만 파닉스 교재는 정말 더 꼼꼼하게 봐요. 그래가지고 세심하게 신경을 쏟아서 티칭을 하는데, 이게 이제 아이들은 반복 학습이 중요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동그라미를 쳐주면서 읽히는데, 이 동그라미도 맨날 빨간색 하면 언제 읽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첫날은 빨간색, 두 번째 날은 파란색, 세 번째 날은 주황색, 그리고 파이널 테스트 볼 때는 마지막에 매직으로 이제 동그라미 치면서 다 읽히면, 아, 여기는 이제 4번 정도 파닉스 이제 그 단어 학습을 하는구나 라고 해서 계속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한 유닛 학습할 때 4개의 시트를 활용을 해요. 저희 이제 안에 보면은 데일리 테스트는 들어가 있어요. 근데 단어 테스트, 알파벳 쓰기 계속 반복해야 되니까 알파벳 쓰기 시트, 단어 쓰기 시트랑 단어 테스트, 데일리 테스트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보시면 뒤에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주황색, 그리고 글씨 쓰기 다 시키고 동그라미 다 쳐주고 시트 붙이고, 이렇게 해서 어머님들이 봤을 때 아, 이 교재 진짜 교재비 안 아깝게 공부했다라고 느끼실 수 있도록 진짜 되게 세심하게 꼼꼼하게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파이널 테스트 갔을 때 이렇게 단어 테스트 보고요. 이제 그 그림마다 다 쓰기도 시키는데, 요것도 이제 아이들 별로 나눠 주셔야 돼요. 단어를 쓰기 좋아하는 친구는 단어를 쓰게 해주면 되고, 단어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알파벳 첫 글자만 쓰세요 해가지고 알파벳 첫 글자만 쓰게 해가지고 교재 빈 곳은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파이널 테스트에도 다 쓰게 시키는데 이거는 쓸 수 있는 친구만 시키고, 아니면 그냥 오픈북으로 써가지고 읽기만 잘 시켜주시면 돼요. 그러면 엄마들이 딱 봤을 때 아, 교재 진짜 열심히 잘 공부했다라고 어머님들이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스토리타운 교재인데, 스토리타운은 시트를 제가 수업 준비할 때 다 붙여놔요. 그러니까 왜냐면 시트를 붙여놔야지 아이들의 그 질문이 없어요. 이거 어디다 붙여요? 이거 그리고 뭐 없어졌어요? 어디 있어요? 막 그러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시트도 그냥 제가 다 붙여놓고, 그리고 저 고양이 해석 시트도 뒤로 돌아가지 않게 앞에다 붙이고, 테이프는 세로 아니고 가로로 붙이고, 이런 것도 다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세로로 남자애들 막 이렇게 찍 세로로 붙여놔요. 그러면 막 이렇게 옆에 찢어지고 막 옆으로 나오고 하잖아요. 그거 너무 싫어가지고 가로로 붙이세요. 그냥 가로로 이렇게 붙이고, 그리고 글씨도 예쁘게 안 쓰면 이거 다시 써야 된다. 그리고 글씨 예쁘게 쓰게 하고, 그리고 스토리타운에서 제가 제일 중점적으로 수업을 하는 게 주어 동사 찾기랑, 여기서는 이제 문법을 조금 꼼꼼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문법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노출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중앙영문법에서 그 문법을 심도 있게 배울 때 아이들이 어렵지 않게 그걸 문제 풀어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스토리타운 이제 1-3단계부터는 부정문, 의문문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페이지에 3문장 이상은 부정문, 의문문 전환하기까지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네, 여기 또 이제 뒤에 리딩 컴프레hension 여기 부분도 다 해석 쓰고 문제 풀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교재를 봤을 때 어느 한 부분 빠짐없이 정말 꼼꼼하게 티칭이 돼야지, 안 그러면은 전화 상담을 계속 해야 되니까 제가 전화 상담을 잘 많이 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이제 수업 준비하고 교재 라인이랑 교재 한 거랑 그다음에 동시통역 영상까지 보여드리면 어머님들이 그렇게 크게 궁금하지 않으시고 계속 믿고 맡겨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3단계인데, 제가 3단계 교재 되게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3단계부터는 아이들이 문장의 형식 구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장의 형식 구별 앞에다 쭉 쓰세요. 그리고 표시해 놓으면은 아이들 다 표시하고,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제가 문법 그 티칭이 조금 덜 들어갔죠. 왜냐면 얘는 문법을 이미 다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좀 더 강하게 들어가지 않고 좀 덜고 아이들한테 좀 필요한 걸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좋아요. 요거 지금 저희 초등학교 4학년 친구들이 3단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파벳부터 시작을 하면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면 3단계, 그리고 6학년 정도 되면 4단계 마무리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아이들 그 수준 보면. 그리고 요게 이제 라이팅 빌더 부분인데, 라이팅 잇 부분 아이들 처음에 되게 힘들어 하는데요. 이거 그냥 부정문으로 바꾸자, 의문문으로 바꿔, 아니면 반대되는 단어로 바꿔 오세요. 그렇게부터 시작하면 저 옆에는 아이가 정말 엉뚱한 문장을 정말 많이 써온 건데, 여기에서 문법적으로 빠진 부분 이렇게 교정을 해주고, 저희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엄마한테 보여드리면은 엄마가 굉장히 만족을 하고, 보세요.
그리고 엄마한테 항상 가는 피드백은 화요일, 목요일 11시. 네. 화요일, 목요일 11시. 왜냐면 화요일, 목요일이 아이들이 늦게 끝나요. 6교시가 많아요. 그래서 엄마들 모임이 많잖아요. 그리고 11시 브런치 타임 할 때 탁 영상이 왔는데 아이가 영어로 샤라샤라 얘기하면 엄마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화요일, 목요일 11시에 피드백을 드려라. 그것도 팁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리딩타운인데, 리딩타운은 스토리타운이랑 똑같게 수업하시면 안 된다고 들으셨죠?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문법 라인은 이제 많이 없고,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건 주제문 찾기, 그리고 중심 소재 찾기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토스텔 시험을 봤던 그 부분인데 되게 신기한 게 토스텔 문제랑 저희 리딩타운 그 주제랑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넣어달라고 한 거예요. 뭐 펫이라든지 데일리 루틴이라든지 뭐 아시아 그 중심 도시 찾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단락이 굉장히 비슷해가지고 저희 아이들이 요거를 제가 특강을 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숙제 교재로 내주고 문제를 풀어오면 틀린 것만 교정을 해주는데 리딩 파트에서는 거의 틀리는 문제가 없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이게 어려울 텐데 어떻게 이렇게 잘했을까 그랬더니 리딩 타운에서 맨날 주제문 찾기 하고 틀린 문제 찾기 하고 해가지고 했는데요. 그랬더니 그렇구나 하고 아이들이 시험을 봤는데 굉장히 잘했고 이제 도달한 그 레벨, 그러니까 제가 정해준 레벨에는 다 도달했고 명예전당에도 올라가서 요것도 굉장히 홍보 효과가 좋았고,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에 제가 엔텔스를 봤어요. 근데 엔텔스 시험이 이번에 되게 문제도 좋고 그리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되게 놀랄만한 실력을 이제 보여줬는데 요것도 항상 현수막 걸어주면 아이들이 되게 좋아해요. 자기 이름이 이렇게 있는 데서 사진도 찍고 엄마한테 자랑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홍보에 그런 걸로 삼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 전 준비사항은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래서 그 시트도 다 붙여놓고, 그리고 저는 교재를 놔두고 다니니까 스토리북이랑 워크북을 찝어요. 그 큰 스테이플러 찝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왜냐면 선생님 저 뭐예요? 저 뭐 워크북 어디 갔어요? 물어보는 것도 싫고 책을 갖고 왔는데 오늘은 워크북 하는 날이네? 그러면 또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냥 찝어놓고 한 번에 싹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른 움직임이 없고 다른 말이 안 나오도록 항상 수업 전에 세팅을 해놓는 편입니다. 그게 편해요. 네, 그래서 시트 다 붙여놓고, 그리고 요거는 도장이에요, 원장님. 그래가지고 제가 만들어놨거든요. 저는 스터디 플랜을 항상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스터디 플랜을 앞에다가 쫙 해놔도 저는 이제 그게 다 있는데 아이들은 없으니까, 만약에 시크릿 노트를 하고 영작을 풀어야 되는데, 영작 시트를 풀어야 되는데, 나 시크릿 노트 다 했으니까 다음 진도 해야지. 그리고 딕테이션 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안 되니까 쫙 적어놔요. 받아쓰기, 이주동근, 해초팝, 시크릿 노트, 시트 영작, 동시통역 그렇게 해놓고 표시를 해주면 아이들이 놓치는 거 없이 그걸 다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말하는 것도 제가 줄여서 하는 거예요. 2번 듣기, 주어 동사, 끊어 읽기. 이거는 뭐 이주동근. 그리고 해석, 초식의 팝퀴즈, 해초팝 이래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아이들이 네 이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을 좀 덜 하고 저희 아이들 보면 기계처럼 막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안하기는 한데 바쁘고 아이들이 수업에 그렇게 집중을 하려면 제가 말을 좀 덜 하되 지시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이주동근, 해초팝, 시트, 동시통역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리고 1-1에서 5까지 2번 들어야 돼요. 총 10번을 들으면 한 10분이 걸리거든요. 근데 5분 만에 오는 친구가 있어요. 다 들었어? 다 들었대. 근데 그거 한 10분 걸릴 텐데 그랬더니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그것도 싫어가지고 1, 2, 3, 4, 5, 3번에서 끊어읽기 표시하고 주어 동사 그 도장도 파서 찍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디테일하게 챙기시면 원장님들이 놓치는 것도 아이들이 실수하는 것도 없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수업 전에 준비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보이시죠? 좀 크게 했어요. 찍으세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적어 중학교 때 일일이 설명하려면 진짜 힘들거든요. 애들 막 모르고. 근데 스토리타임부터 계속 녹여주면은 정말 그 형식 구별하는 거랑 그 4형식, 3형식 전환할 때 정말 잘 돼요. 그래서 요거 되게 좋고, 그리고 네, 이렇게 해서 제 수업 그 책상 보시면은 요렇게 한 손에 딱 잡힐 수 있도록 하고, 요 차임벨이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요거 식당에서 요리 나오면 탕 치는 거, 이거 왜 있냐면
이렇게 제가 수업을 하고 옆에서 설명을 하고 있으면 저기서 계속 떠드는 친구들이 계속 보이는데 입은 말을 해야 되니까 입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타이머를 탕 쳐요. 그럼 주의 집중이 싹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타이머를 탁 눌러요. 그러면 5분 동안은 말하면 이제 남는 거야. 남고 뭐 숙제를 더 해주던지 해가지고 그런 루틴을 정해놓고 움직이시면 아이들 그 떠들지 마, 조용히 해, 앉아 막 그런 말도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타이머를 탁 누르고 스탑워치, 차임벨 탁 누르고 모래시계 이렇게 해놓고 선생님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5분 동안 떠들면 숙제 한 장 추가, 단어 쓰기 한 장 추가, 30분 추가야 막 이런 식으로 해주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도장 같은 것도 제가 필요한 건 파가지고 쓰는데 부정문, 의문문, 문장 전환할 때 부정, 의문 쓰는 것도 손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장을 팠어요. 그리고 글씨 경고 도장도 파고 뒤에 보시면 또 있어요. 글씨 예쁘게 쓰기, 지우개 사용하기, 문장 시작, 대문자 띄어쓰기, 문장 보고 이거 진짜 하루에 1000번씩 말씀하시죠? 팠어요. 파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도장 많으면 교재 뒤로 못 넘어가. 숙제가 더 많아질 거야. 10분 추가할 거야. 그러면 애들이 조금씩은 교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제 나름대로 살기 위한 방법을 터득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필요하시면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교재 끝날 때마다 스티커 붙여가지고 들어가는 건데 저 상장 스티커 애들 별거 아닌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지친 몸을 이끌고 와가지고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너희가 정말 기특해 막 이런 말인데 저 상장 그 스티커도 되게 좋아했고 그러니까 분기별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붙여주면 정말 별거 아닌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파워보카에서 단어를 집에서 써가지고 오는 숙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유닛에 7개의 단어를 4번 쓰고 뜻을 암기하고 단어를 암기하는 건데 그게 아이들이 계속 그 뜻쓰기를 먼저 보니까 뜻, 영어, 이제 누적 그 학습을 하는데 뜻쓰기 할 때는 뭐 만약에 사과, 인형, 창문 이렇게 순서대로 쫙 있으니까 사과, 인형, 창문, 배 뭐 이렇게 순서대로만 그걸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 암기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유튜버가 돼보자. 하루에 하나씩 영상을 찍자 이래가지고 이게 7월부터 했던 그 챌린지거든요. 보카 챌린지. 그래서 보상을 걸었어요. 1등 3만 원, 2등 2만 원, 3등 1만 원 현금으로 쏴준다. 그래가지고 했더니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챌린지 덕분에 아이들 보카랑 그 문장 읽기 실력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파워보카 보시면 단어, 뜻, 예시문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만약에 뭐 스터디면 study 공부한다, I study English, study 공부한다, I study English 이렇게 해서 3번씩 읽기 영상을 찍는데 이렇게 오는 거예요. 밤에 12시 자정까지 마감이야. 그러면 11시 막 59분에 막 올라오고 막 이게 영상이 아이들이 데이터가 없으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못 보냈는데 인정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이제 보내주면은 아니야 인정해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3개씩 영상 오도록 하고 항상 그 입모양을 정확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얼굴이 항상 나오게 얼굴 나오게 찍어줘라 그랬더니 여기 친구들이 이렇게 예쁘게 찍어줬어요. 이게 이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힘들어요. 매일마다 이제 아이들 발음 이렇게 그 체킹하는 게. 근데 그래도 요거를 한 2달 했더니 리딩 발음이 정말 좋아져가지고 요거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현금으로 이렇게 아이들 보는 데서 줬거든요. 빳빳하게. 그랬더니 이게 동기부여가 정말 잘 돼가지고 아이들이 기를 쓰고 막 올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7월 달에는 제가 시상을 못했어요. 휴가 기간이 껴가지고 7, 8월 같이 하자 그랬더니 이제 누적으로 막 30개, 40개 올라온 친구들도 있는데 그거 해서 현금은 이제 또 위험하니까 엄마한테 공지로 이렇게 나가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혼자 1인 원장으로 있다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한 80명 정도 되니까 선생님이 2분이 계신데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하는 그 속도도 못 따라오는 것 같고 티칭의 그 디테일도 못 따라오는 것 같아가지고 계속 안 좋은 점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신랑한테 이거 어떡하냐 선생님을 뽑았는데 너무 아닌 것 같다 막 그랬더니
20년 경력이랑 지금 한 6개월 경력자랑 뭘 비교를 하냐고. 너는 그러면은 강사 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줘? 마음을 좀 내려놓고 선생님이 좋은 거 잘하는 걸 좀 찾아봐.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찾아봤더니 한 선생님은 감정선을 되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아이가 뭐 이렇게 표정의 그 디테일이라든지 이걸 봐가지고 오늘 기분 안 좋았어? 오늘 왜 힘들어? 이런 식으로 감정을 되게 다독여주시고, 한 명은 문법 티칭에 되게 강하고 이래가지고 약간 그런 장점을 찾아가지고 선생님이 잘할 수 있는 그 파트로 배분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교실은 하나인데 그래도 그러니까 아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요 친구는 선생님을 더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선생님이 조금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챙겨주고, 그리고 선생님이 파닉스를 너무 디테일하게 잘 봐주네. 그러면 파닉스 라인을 먼저 가져가서 수업을 하세요 한 다음에, 그리고 한 두세 달 동안 선생님한테 계속 교재 보게 시키고, 그리고 이제 전문성 길러주기라는 거는 저희 이제 교육 같은 거 있으면 같이 듣고, 그리고 저희 이제 회의할 때마다 피드백 어땠는지, 아이 힘든 애 누가 있는지, 뭐 교재 복습을 하는 친구들은 누가 있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 잘 이야기 나누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하루, 한 주, 한 달 단위로 A to Z 매뉴얼, 그러니까 업무 매뉴얼화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선생님한테 아무리 전달을 한들 선생님이 듣고 놓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정말 중요하게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놓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이 하루에 와가지고 처음에 이제 출근을 해서 뭐를 하고 그리고 일주일 단위로 뭐를 하고 그다음에 한 달 단위로 교재 뭐 세팅 이렇게 해주고 뭐뭐뭐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싹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리고 분리수거장 위치랑 화장실 비밀번호까지, 그리고 이렇게 폴더 어느 부분에 있는지까지 싹 세세하게 다 놨더니 제가 지시할 것도 선생님이 있는 것도 없어가지고 매뉴얼화 해주셔가지고 만들어 놓으시면은 어떤 강사가 어느 순간에 와도 그것만 탁 주시고 선생님 요거 보신 다음에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하면은 그렇게 조금씩 관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은 이제 수업은 한 달 전부터는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로 좀 도우려고 선생님 두 분에서 수업을 해주시고 저는 이제 관리로 빠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가는 차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상담에 있어서 학부모 상담인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제가 폰으로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 폰을 제가 수업을 할 때는 전화를 받으면 안 되니까 갤럭시에 문자 저장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동 문자로 이렇게 보내요. 어머니 지금 수업 중이라서 전화를 못 받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밑에다가 블로그랑 인스타그램을 넣어드려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요걸 보고 이제 제가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아이들하고는 어떻게 지내는지, 여기는 어떤 교재를 이렇게 쓰는구나 하고 다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셨을 때, 방문 상담을 오셨을 때 제가 말을 막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들이 보고 저에 대한 궁금증을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최근인데 저희가 차량을 운행을 하지 않는데 가능초등학교로 차량이 가질 않아요. 그랬더니 정말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되겠냐. 그래서 거기 학원에서 이렇게 등원하는 친구가 있는데 원장님한테 좀 부탁을 해보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이제 그쪽에서 안 된다고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그러면 제가 조금 더 학원이 커지고 그쪽까지 차량을 운행을 하게 되면 제가 연락을 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네, 그러면 그때까지 조금 기다려 보겠다고 하셔가지고 되게 감사한 상담 문자였고, 그리고 문자나 카카오톡으로는 이렇게 긴 말은 하지 않고 항상 방문으로 유도를 해요. 그러니까 방문으로 유도를 해서 우리 학원도 보고 나랑 얼굴 맞대고 이제 그 상담을 하게 유도를 하는 편이고, 그리고 스마트 플레이스 관리에 되게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플레이스는 항상 그러니까 처음에 개설해 두시고 블로그랑 스마트 플레이스 관리가 요즘에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뭐 애플 17이 나왔어. 그러면 항상 이렇게 보고, 만약에 요가원을 등록해야 되면 가능동 요가원 해가지고 쳤을 때 그 블로그나 이게 활성화되지 않으면 여기 운영하는 거야 마는 거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해주고 사진도 바꾸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학부모 리뷰 관리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요거는 제가 그 수강료 안내 문자 나갈 때마다 카드 이미지를 만들어서 수강료 그 결제하시고 리뷰 써주시면은 제가 스타벅스 커피 보내드립니다 하면은 그렇게 써주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되게 자세하게 잘 남겨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 그리고 요 리뷰를 많이 받아놓게 되면 네이버 지수가 올라가서 만약에 이제 원장님들이 부산 거기라고 하면 부산 무슨 사직동 영어학원 치면
순위가 막 올라가서 노출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요 리뷰랑 블로그 관리 되게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거는 네이버 밴드 관리인데요. 저는 처음에 아이들 영상이랑 사진을 밴드에다가 다 올렸어요. 근데 어머님들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실력 차이가 나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이제 개인톡으로 피드백을 드리고, 여기는 이제 학생 그 안내문이나 이렇게 관리하는 것들 올려놓고 있어요. 요렇게 카드 이미지 만들어 놓고 보내주시면은 어머님들이 보고 리뷰를 잘 써주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필요하시면 네이버 밴드에다가 저희 학원 이름 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입해 주시면 제가 승인 해드릴 테니까 필요하시면 네, 봐주세요. 그리고 입회 상담할 때는 이제 온라인 레벨 테스트도 활용을 하고 PPT도 활용을 하는데, 이제 아이들 이렇게 쓰기가 힘든 친구들은 레벨 테스트 온라인에서 하고, 중등 같은 경우는 PPT로 뽑아가지고 페이퍼로 뽑아가지고 하는데, 자, 옆에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어느 부분에서 막히는지, 얘가 이렇게 단어가 몰라가지고 독해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직독직해가 안 돼서 문제가 안 풀리는 건지, 문법 부분이 어디가 부족한지 이제 보고 있다가 시험 이렇게 채점하고, 그 자리에서 몇 문제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맛보기 강의처럼 이렇게 해줘요. 그러고 나서 조금 비슷한 문제를 다시 한번 풀리게 했을 때 맞추면 요거 되게 어려워했는데 여기에서 선생님 설명 들으니까 이해가 조금 되는 것 같아요. 그러기도 하고, 학부모님들도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설명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그거 듣고 만족해 하시면서 등록하셨던 분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재원생 상담으로 제가 학습 피드백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2달에 한 번씩 카톡 피드백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드리게 되면 어머님들이 너무 피곤해 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고도 뭐 태권도, 피아노, 미술, 수학 이런 피드백이 굉장히 많이 갈 것 같으니까, 그리고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2달에 한 번씩 카톡 피드백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요새 챗 GPT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지금 비서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훈련을 정말 잘 시키면 웬만한 그러니까 사람보다 훨씬 낫죠. 그러니까 웬만한 비서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면 학습 목차예요. 저게 스토리북에 학습 목차를 주고, 그리고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커리큘럼도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그 건별 주요사항 문법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표지도 막 보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학습을 쫙 시킨 다음에, 만약에 스토리타운 1-2를 학습한 이한이 엄마에게 보낼 피드백을 작성해줘. 그러면은 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아이가 이번에는 단어를 되게 잘 외웠고 리딩 발음이 굉장히 좋아졌어. 이런 것만 디테일하게 조금 해주면 굉장히 뽑으면은 A4 용지 하나 나올 것만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챗 GPT로 요새는 상담 멘트를 조금 풍부하게 만들고 있고, 그 전에는 원장님들이 계속 학습을 시키셔라. GPT를 계속 교육을 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네, 이존 파닉스 과정 마무리, 스토리 1단계 시작, 5대0의 고루 학습, 잘 따라줘, 기특함, 숙제 나감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굉장히 되게 자세하게 피드백을 주신다고, 그리고 만족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그 뒷부분 보면 리딩타운 50-2에 배웠던 내용이야, 이걸 가지고 피드백을 작성해줘. 그러면은 상담 멘트가 정말 저보다 훌륭하게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정말 추천입니다. 그리고 블로그 쓰실 때도 굉장히 추천드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홍보를 해야지 저를 알고 올 거 아니에요. 삼성에서 핸드폰 갤럭시 몇이 나오고 애플에서 애플 몇이 나왔는데 이거를 아무도 모르면 안 되니까 걔네들도 계속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저를 알리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방에서 1층이었거든요. 그러면 괜히 그러니까 문 활짝 열어놓고 영어 노래를 되게 크게 틀어놓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영어 라디오를 틀어놓는다든지 해가지고 계속 저기는 뭐지? 막 이런 궁금증을 좀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했던 적도 있고, 그리고 홍보를 나갈 때는 항상 밝은 모습으로 나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내성적이거든요. 내성적이고, 그리고 되게 부끄럼도 많은 사람인데, 홍보를 나갈 때는 어차피 쟤네들도 나를 모르지만, 그러니까 내가 죄진 것도 아니니까 밝게 나가자 하고 나가는 편이고, 그리고 항상
퀄리티 있게 있어 보이게 이렇게 요새 애들 말로 있어빌리티라고 하는데 있어빌리티를 장착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얼굴도 조금 더 화장을 예쁘게 한다든지 옷을 조금 갖춰 입는다든지 아니면 상품도 저거 굿즈 있잖아요. 저 굿즈 애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런 걸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 홍보는 똑같이 학교 앞 홍보도 나갔고 직투도 했고 아파트 단지 입주 시기에 맞춰서 카페 글 업로드도 했는데 시기가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없었어요. 많이 없었고, 그리고 한 두세 명, 초기 씨앗 회원 두세 명 요걸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파트 단지 내 편의시설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물품을 계속 비치해 두시는 거예요. 뭐, 휴지라든지 볼펜, 물티슈 이런 것들은 계속 비치를 해 두시면 필요한데 없는데 쓰고 있어. 그럼 봤더니 미래엔 영어야. 여기 미래엔 영어가 있구나. 계속 이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이랑 네일아트에는 끊임없이 그 종이컵을 드려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사 오면은 커피라도 한 잔씩 주잖아요. 부동산 가면.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학원이 있네요. 어디예요?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 사장님이 막 이렇게 소개해 주셔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상가 안에 그런 미래엔 그 물품을 비치해 두시고, 그리고 회원 소개로 입회할 수 있도록 학부모 관계를 구축해 둬라. 그러니까 이거는 씨앗 회원한테 굉장히 잘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생각을 한 게 VIP 제도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오래 다녔던 그런 기존 회원들이 많기 때문에 오래 다닌 그 순서대로 어머님한테 손편지랑 선물이랑 해가지고 VIP 회원으로 이렇게 선정되셨습니다. 오래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교재비 무료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VIP 혜택을 좀 드리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홍보 재원생 이벤트 연결하기는 제가 광고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해본 광고가 없을 만큼 지금까지는 진짜 많이 했어요. 아파트 광고, 그 게시판 광고도 했고, 아파트 미디어 보드도 했고, 저는 TV 광고도 했어요, 원장님. TV 광고. 뭐냐면, 네, SK 뭐 브로드밴드 거기에다가 맛집 이렇게 영상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저희 친구들 몇몇이 이렇게 보고 오더라고요. 근데 노출이 되고 있기는 한가 봐요. 그래서 제가 안 해본 마케팅 없이 계속 이제 꾸준히 공부해서 체계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고, 본사 공동 물품 그거 저 계속 사거든요. 종이컵 그 연필 캡, 연필 그 막 다 사는데 저희 아들도 이렇게 봐가지고 나 이거 갖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학원에 다 있는 건데 저 인형이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인형을 아까 갖고 싶다고 그러던데 아이들이 되게 좋아해요. 저 굿즈가. 그리고 갖고 있으면 나는 미래엔 영어 소속감을 그렇게 느끼게 해주나 봐요. 그래서 저거 되게 잘 쓰고 있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제가 되게 열심히 잘 이렇게 해놨는데 요새는 더 잘하시는 분들 계시고 인스타그램이 블로그보다는 조금 덜 하얘진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코로나 시기 때는 인스타그램으로도 학부모님 들어오고 했거든요. 근데 인스타그램을 왜 가지고 있냐면 이 미래엔 영어의 소통 창구가 돼요. 그러니까 저쪽 원장님도 인스타그램에서 계속 보고 왔어요. 막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미래엔 영어 원장님들 이제 그 약간의 소모임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모임의 창구가 되고, 그리고 저 원장님은 요렇게 했네. 나도 요렇게 해봐야겠다. 나 이렇게 안 해봤는데 몰랐는데 요런 거 해봐야겠다. 이렇게 배움의 창구도 되는 것 같아서 되게 미래엔 영어 원장님들 그 교류의 장으로 되게 잘 쓰이고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파트 그 미디어 광고 하는 거고요. 1년 정도 계약한 것 같은데, 네. 친구들이 조금씩 이렇게 사진을 찍고 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오면은 선물을 주기도 했고, 요거는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나오고는 있는 TV 광고. 기초부터 탄탄하게 1:1 맞춤수. 근데 이런 거 보면 친구들이 되게 신기해해요. 그러니까 선생님 우리 학원이 왜 TV에 나오냐고. 그러니까 미래엔 영어, 그러니까 미래엔 초코 이런 것도 아니고 미래엔 영어 수학 녹양역 학원이 나온다면서 그래가지고 너네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 가셨다고 하면은 되게 좋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학식 학교 앞 홍보는 항상 나가는데 요때도 이제 팁인 게 제가 처음에 나갔을 때는 다른 학원 원장님들이 다 이렇게 OPP 봉투에 조그맣게 선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대봉투에 가지고 갔거든요. 그러면 엄마들이 애기 손 잡고 막 되게 바쁘잖아요. 그러면 어머님 여기다가 다 넣으세요. 그러고 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갈 때는 다 미래엔 봉투만 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 봉투를 했더니 이번에 나갔을 땐 다 요 봉투를 들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 연도에는 저 타포린 봉투를 갖고 갈 거예요. 타포린 봉투 저거 갖고 가서 어머니 여기 들고 가세요. 그러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사탕도 추파춥스 조그만한 거 안 되고 달고나 저거 되게 오래 가요.
맞고 엄마 조금 쉴 수 있도록 물고 갈 수 있게 저런 거 준비해서 가는 편이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포켓 티슈랑 핫팩이랑 다 이제 미래엔 걸로 해서 저 봉투에 넣었는데, 저 봉투에 넣었더니 다른 원장님들도 다 저런 거 써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있어 보이게 저걸로 갖고 갈 거예요. 큰 걸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저희는 이제 학원에서 이벤트를 할 때 조금 크게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학원에 왔을 때 좀 더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리고 좀 더 이렇게 따뜻한 공간이라고 느끼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이벤트를 만들어주는 편이고,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 얼마나 학원 오기 싫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요일에 간식데이를 운영을 하는데, 매주 목요일 간식데이는 이제 뭐 주파수수 이런 거 말고 조금 이제 먹고도 배부르고 좀 맛있는 걸로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목요일에는 간식 먹는 날, 조금 그래도 힘들지만 행복하게 이제 학원을 오는 날로 조금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편이고, 그리고 처음에는 단순히 간식데이였지만 아이들이 목요일은 좀 더 이제 맛있는 간식 먹고 즐겁게 공부하는 날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킨 것 같아서 좋았고, 그리고 월말 같은 경우에는 떡볶이 파티도 하고 뭐 이렇게 크게 좀 해주려는 편이고, 아이스크림 데이도 하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즐거움을 느끼면서 학원에 올 수 있도록 고생했다, 잘했다 이런 보상을 해주고 싶어서 간식 데이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저희의 학원 문화는 이제 파티예요. 파티를 어린이날, 할로윈, 크리스마스 날은 되게 크게 파티를 해주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학원 전체가 하루만큼은 다 놓고 축제처럼 놀자 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지역에서 저희 학원이 제일 크게 파티를 하는 그 학원이라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할로윈 때는 다 같이 코스튬 맞춰 입고 이제 호박등불 들고 아파트 단지 이렇게 걷기도 했고, 그리고 솜사탕 아저씨도 불러봤고, 페이스 페인팅 선생님도 불러봤고, 이번에는 스티커 사진기 찍어주는 그런 업체도 불렀거든요. 그래서 점점 아이들이 그러니까 저도 스케일이 커지지만 아이들이 생각하는 게, 선생님 이번에는 뭐 할 거예요? 선생님 이번에는 뭐 해요? 뭐 재밌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기대치가 올라가서 이번에 이제 10월에 할로윈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부터 계속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저희 공유 좀 해가지고 다 같이 이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원 내부에 장식을 한 달 전부터 계속 하나씩 붙여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계속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이벤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수막 같은 것도 항상 만들어가지고 붙여놓고 포스터도 게시하고 해가지고 이제 아이들의 마음을 드릉드릉하게 한 다음에, 또 여기서 들어갈 게 있죠. 애들이 마음이 방방 뜨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초대장을 만들었는데 이거 우리 60개밖에 없다? 우리 친구들 80명인데 20명 못 올지도 모른다? 막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도 해가면서 이제 그렇게 분위기를 잡는 편이고, 그리고 선물은 먹는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봤을 때, 이거 우리 학원에서 이때 줬던 거지, 기억에 남는 게 좋아가지고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모든 파티에는 드레스 코드랑 코스튬을 맞춰주세요 하는데, 안 그래도 이제 맞춰서 오는 학생들도 있고, 코스튬 없으면 못 가요? 아니지, 그냥 와도 돼 해가지고 오기만 해도 즐거운 날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보시면 어린이날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 나름대로 열심히 꾸민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파티를 하고, 요거는 아이들 이름 자수 들어있는 필통이거든요, 원장님. 그러니까 요게 4가지 색깔인데, 한 3주 전에 요렇게 칼라 차트를 만들어 놓고 여기 옆에다가 이름을 적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름을 적었어요. 그러고 나서 선물 짜잔 하고 이렇게 줬더니 이게 이 컬러가 이 컬러구나 하고 이제 만족하면서 애들이 되게 좋아했고, 지금 중학교 애들도 되게 잘 쓰고 있는 필통이고요. 그리고 이제 할로윈 파티 때는 매년 저는 이제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엔 마리오를 입었고, 두 번째는 맥도날드를 입었고, 작년에는 백설공주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뭘 입어야 될지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저렇게 입고 상가를 돌아다녀요. 단지를 돌아다니고, 그리고 애들하고 막 밖에 나가서 숨바꼭질도 하고 보물찾기도 해요. 그러면 한 4시 반쯤에 어린이집 그 앞에 있는 놀이터 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인기 스타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 더 생각을 한 게, 이때 여기다가 파라솔을 놓고 사탕을 좀 이렇게 놔둬야겠다. 그러면 한 7세, 6세부터 저희 학원에 이제 인식이 또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저희 학원에 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정말 재밌게 애들이 표정이 정말 밝잖아요. 그래가지고 파티는 정말 재밌게 하려는 편이고, 그리고 너랑 나랑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조용히 했어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지만 여기서는 막 소리 지르고 노래하고 막 난리 나거든요. 저런 모습이 있는 애였다고 막 이런 거를 이때 이제 발산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놀고 같이 재밌게 파티하고, 그리고 이제 다 같이 저는 참여하는 게 좋아서 할로윈 파티도 제가 주는 선물도 있지만 아이들한테 할로윈 파티 때는 우리 사탕 한 봉지, 젤리 한 봉지씩 가지고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막 다 쏟아요. 그러면 이제 가위바위보를 해서 캔디 스쿱을 하는데 네가 이기면 네가 좋아하는 걸로 퍼. 뭐 종이컵, 국자 이런 거 하고 네가 지면 내가 주는 걸로 푸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젓가락을 준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봉지에다가 넣는 것만 가져갈 수 있는 거야 했는데 애들이 정말 좋아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코스튬 입고 오는 친구들 사진 찍어주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솜사탕 아저씨 저 이제 3시간에 불러가지고 100개를 만들어 주시거든요. 근데 요걸 그 상가에 태권도, 피아노, 미술 이렇게 많이 계시는 원장님들은 이렇게 조인해가지고 정말 그 상가 파티로 이렇게 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미렌 고양이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검정색은 없습니다. 그러셔가지고 하얀색 얼굴에 그러면 리본만 연두 색깔로 해주세요. 해가지고 저희가 만들었었던 거고, 그리고 마지막 파티 때, 그러니까 요 할로윈 파티 때 친구를 초대했는데 마지막에 여기 한 60명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날 요 작은 학원에 한 100명, 120명 모였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때 파티하고 한 이틀 몸살 났던 기억이 있는 그 재밌었던 파티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파티에도 커다란 선물을 줘요. 그래서 커다랗게 갖고 가서 즐겁게 놀고, 그리고 요 작은 선물은 너랑 나랑 주고받는 걸 저는 중요시 하기 때문에 마니또한테 줄 선물을 가져와. 그러니까 엄마들한테 공지를 해요. 2,000원에서 3,000원 뭐 다이소에서 준비해서 주시면 아이들끼리 재밌게 나누는 파티가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너랑 나랑 즐거운 친구 파티야 하면서 이제 선물을 줬던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옷 맞춰 입어주세요. 그러면 저학년들은 되게 예쁘게 맞춰 오는데 고학년들은 이렇게 다크하게 입고 오죠. 다크하게 입고 오죠. 네. 이렇게 과자 파티하고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는 또 아이들 물건을 아나바다 이렇게 그거를 했는데 마켓데이를 하자니 비용도 비용이고 아이들한테는 지금 물건이 엄청 넘쳐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너희가 안 쓰는 물건을 가져와서 친구랑 교환하는 아나바다를 해보자 라고 해서 아나바다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럼 돈이 없는데 어떻게 써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쿠폰을 만들어가지고 요거를 쓰고 요 쿠폰대로 선생님이 기부를 할게 그랬더니 기부가 또 뭐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연말에 이렇게 불우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마음을 기부라고 하는데 너희가 너희 이름으로 해가지고 할게. 그래서 미렌 영어 수학 노경역 학생 전원 해가지고 20만 원인가 기부를 했던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 되게 좋아했었고, 그런 식으로 저희는 따뜻한 학원,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공간이다라는 걸 인식시켜 주려고 아이들하고 즐겁게 수업을 하는 편입니다. 되게 좋은 선물을 많이 갖고 왔어요. 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네, 다 왔네요, 원장님. 어떠셨어요?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한다고 했는데 잘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강의 준비를 하면서 요게 딱 찾아가지고 원장님들하고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할 수 없다고 말하면 쉬운 일도 어려워지고, 안 된다고 말하면 될 일도 꼬이게 되며, 불행하다 말하면 평범했던 삶마저 불행해진다. 하지만 할 수 있다고 말하면 어려운 일도 답을 찾아내고,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면 꼬인 일도 술술 풀리게 되며, 행복하다 라고 말하면 평범한 일상도 행복해진다 라는 그 글귀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중등부 아이들한테도 말에는 힘이 있어 얘들아, 폭망, 인생망 이런 거 하지 마 이러거든요. 그래서 인생 폭망, 망했어, 나 다 틀렸어, 막 뭘 다 틀려, 맞았잖아, 뭘 망해, 지금 15살밖에 안 살았는데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 대신에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나는 잘하고 있어, 행복하다 이런 말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어요. 원장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제
보조 강사, 대학교 보조 강사부터 공부방 갔다가 학원의 성장까지 제가 뱉었던 말은 계속 수습을 하느라고 열심히 이뤄갔던 것 같아요. 뭐 30클럽도 50클럽 이하나 거실 빼줘. 나 이렇게 할게. 근데 다 이뤘잖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느릴 수는 있는데 그래도 차근차근 발판대로 달려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하나 뵙겠습니다. 원장님 잘 들어주세요. 저는 이제 내년 3월까지 100클럽을 달성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2관 오픈을 목표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뱉었으니까 열심히 수습하려고 노력을 막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들도 지금 뭐 이렇게 감이 안 잡히실 수도 있겠는데 목표를 적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한 귀퉁이에 이렇게 적어 놓고 계속 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시각화해서 뭐 언제까지 몇 원 벌기, 언제까지 원생 몇 명 달성 이렇게 정해 놓으시고 계속 상기를 하면서 계속 그 목표를 지향하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원장님을 믿고 아이들을 보내주시듯이 원장님은 미래엔 영어를 믿고 선택을 하셨으니까 흔들리지 말고 계속 따라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저도 사람인지라 이게 맞나? 왜 맨날 똑같은 거 하는 것 같지? 하는데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느는 게 눈으로 보이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여김없이 따라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훌륭한 원장님들과 함께해서 너무 귀하고 값진 시간이었고 저도 저 나름대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원장님들이 만들어갈 멋진 교육의 이야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